2026년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면 신청 없이는 1원도 지급되지 않는데 생일만 되면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마냥 기다려도 돈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돈은 영영 못 받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분은 몇 개월 늦게 신청해서 100만 원 가까이 날려버리신 경우도 봤습니다. 게다가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정작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어떤 기준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이 못 받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 기준만 알고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부부가 함께 신청했을 때인데 각자 최대 금액을 받는 줄 알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통장 찍히는 금액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끊지 마시고 이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걸리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면 결국 손해는 본인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손해는 안 보고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빛나는 내 인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초연금을 잘 알고 계시면 1번, 잘 모르신다면 2번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은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작할 예정입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 이 숫자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2천만 원 넘게 있으면 재산 환산율이 확 올라가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신청하시는 겁니다. 환산율이라는 게 뭐냐면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낮은 비율로 계산되는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높은 비율이 적용돼서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금융재산이 2,0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만 더 정리하면 되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했다가 환산율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정말 억울해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은행에 통장이 나뉘어 있을 때입니다. 한 은행에 1천만 원, 다른 은행에 1천만 원 있으면 합쳐서 2천만 원인데 각각 따로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모든 은행 계좌가 다 조회됩니다. 계좌 5개만 신고했는데 나중에 3개, 4개 다 합산돼서 족발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러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그걸 통장에 그냥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은 원래 재산이지만 금융재산으로 취급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바뀝니다. 1억 있던 분이 전세 끝나고 통장에 넣어뒀다가 금융재산이 1억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신청 전에 반드시 모든 통장 잔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천만 원 넘으면 일부를 정리하거나 전세금은 당분간 통장에 넣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분도 못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찌저찌 금융재산 기준을 맞췄다고 해도 정작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 숫자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알아야 할 기준 숫자들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인데 이 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계산되고 집이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이렇게 다 합쳐서 228만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2,51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최대 207색 8,000원씩 받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금융재산 공제액입니다. 금융재산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950만 원 있으면 낮은 환산율로 계산되지만 2,050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 차이 100만 원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기준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재산, 기본 재산액 공제도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계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분은 집값이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 계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없는 부분에 대해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데 집안 재산은 연 4%, 금융재산은 연 6.26%가 적용됩니다. 이 숫자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소득 인정액 228만 원, 금융재산 2천만 원, 기초연금 최대액 34만 2,510원.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알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착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거나 신청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가장 흔한 오해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이 오해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혼동하셔서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국민연금 같이 받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도 거의 최대액으로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많아도 일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부부가 각각 최대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이니까 부부면 2명 합쳐서 68만 원 넘게 받는다고 계산하시는데 이거 큰 착각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각각 27만 4천 원씩 합쳐서 54만 8천 원 받는 건데 이 차이를 모르고 예산을 잘못 세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금액이 깎이는 이유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덜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둘 다 감액된 금액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통장 찍히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지? 하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단독 가구로 인정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주민등록 따로 해놓고 실제로는 같은 집에서 살면 이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됩니다. 사실혼으로 판정되면 부부가구로 계산되는데 그러면 선정 기준액도 364만 8천 원으로 올라가고 각자 받는 금액도 20% 감액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로 살아야 단독 가구로 인정받는 건데 이걸 몰라서 탈락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거주지 확인이 들어가면 다 드러납니다. 전기세, 가스비 이런 공과금 납부 내역 보면 실제로 누가 어디 사는지 나오는데 그래서 주민등록만 분리해놓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오해가 가장 흔한 착각인데 이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이 못 받거나 예상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부부 감액 때문에 생긴 실수 사례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부부분이셨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 각자 월 30만 원씩 받는 줄 알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다. 두 분 합쳐서 월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들어올 거라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은 각자 24만 원씩이었습니다. 두 분 합쳐도 48만 원, 예상했던 것보다 월 12만 원이 적게 들어온 건데 1년이면 144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되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청했다가 나중에 정말 당황하시죠. 더 큰 문제는 남편만 신청하고 아내는 신청 안 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받으니까 아내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내는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부부 둘 다 자격이 되면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만 받으면 월 34만 원 정도 나오지만 둘 다 신청하면 각자 27만 원씩이라도 합쳐서 54만 원 나오는 건데 한 명만 신청하면 월 20만 원 넘게 손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남편이 신청하고 몇 년 동안 혼자 받다가 나중에 아내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뒤늦게 신청하시는데 그 사이 못 받은 돈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말씀드린 배우자와 주민등록만 분리해놓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경우입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고 주민등록 따로 옮겨놓으셨는데 실제로는 같은 집에서 계속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됩니다. 조사 들어가면 사실혼으로 판정되어서 부부가구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부부가구로 변경되면 그동안 많이 받은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민등록만 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부 감액 규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상 금액 잘못 계산하면 채무 계획 전체가 틀어지는데 그래서 신청 전에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는 순간 탈락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전세금이나 퇴직금 같은 일시적인 돈 때문에 생기는 실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세로 살다가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당장 다른 집을 구하지 않아서 그 돈을 일단 통장에 넣어두셨는데 바로 이때 기초연금 신청을 하신 겁니다. 전세금은 원래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는데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바뀝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1억 원이면 8천만 원이 초과분인데 이게 소득 환산율 적용되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결국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228만 원을 넘어서 탈락하셨습니다. 전세 살 때는 괜찮았는데 보증금 돌려받아서 통장에 넣어둔 게 문제가 된 케이스죠. 이걸 몰라서 신청 시기를 잘못 잡으신 겁니다. 또 다른 분은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은 달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일시적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게 소득 인정액 계산에 들어가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퇴직금 받은 달에 신청하면 그 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서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몇 개월만 기다렸다가 신청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딱 그 시점에 신청해서 탈락하신 겁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정말 억울해하셨습니다. 적금 만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적금 만기일이 신청 직전이었는데 만기금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금융재산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원래 통장에 1,500만 원 있었는데 적금 만기금 2천만 원 더해지니까 3,500만 원이 된 겁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1,500만 원 초과분에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적금 만기를 몇 달만 늦추거나 만기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먼저 쓰고 신청했으면 됐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탈락하신 겁니다. 이런 일시적 소득이나 재산 증가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일시적 소득은 받은 직후 신청하면 무조건 분리합니다. 퇴직금이든 보험 만기든 적금 해지든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에는 절대 신청하면 안 되는데 시간을 두고 그 돈을 정리한 다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끝나고 보증금 받으면 바로 다음 집전세 계약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먼저 쓰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데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고 신청하면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합니다. 이런 실수가 정말 흔합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는 순간, 재산 항목이 달라지는 순간 이때 소득인정액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걸 모르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분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최근에 목돈을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신청 접수하기. 이거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 지급이 안 되는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하기. 이것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신청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보시면 탈락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재산이 2천만 원 넘으면 일부 인출 또는 정리하기. 이것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2천만 원 딱 넘는 분들은 조금만 줄이면 되니까 50만 원, 100만 원 차이로 탈락하기 싫으면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 시 실거주지도 분리하기.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해놓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 사실혼으로 잡히는데 은독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진짜 따로 살아야 하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부가 같은 날 함께 신청하기.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명만 신청하고 배우자는 나중에 하시면 그 사이 기간 손해보는데 둘 다 자격되면 같은 날 함께 신청해서 같은 달부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전세 보증금 정확한 금액 신고하기.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전세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주고받은 금액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 은행 계좌 전체 합산하여 신고하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 은행에 1천만 원, 다른 은행에 1천만 원 있으면 합쳐서 2천만 원인데 일부만 신고하면 나중에 조회로 다 드러나니까 처음부터 전부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항목들 신청 전에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탈락하거나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는데 특히 금융재산 2천만 원 기준이랑 부부 동시 신청 이 두 개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하고 나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기초연금이랑 같이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행동과 함께 챙겨야 할 다른 제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 분리 방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은독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은독가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따로 살아야 하는데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만 분리하는 건 소용없고 아예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은독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와 같이 살다가 세대 분리하려는 분들 많으신데 세대 분리는 주거 공간이 구분되어야 하고 생계를 따로 꾸려야 인정됩니다. 금융재산 조회 방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모든 통장, 예금, 적금, 보험까지 다 줘야 되는데 은행 가셔서 금융거래 확인서 떼면 본인 명의 계좌가 다 나옵니다. 신청 전에 이거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계좌가 남아있을 수 있고 해지한 줄 알았던 적금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확인하고 정리하셔야 탈락 안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늦춰받기 하면 국민연금은 늘지만 기초연금은 깎일 수 있는데 이 둘을 같이 계산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 평가액에다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연금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데 주택연금은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기초연금 받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주택연금 받으신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생계급여 대상자도 많으신데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보다 기준이 훨씬 낮으니까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도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있는데 각각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씩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장기요양 신청도 가능한데 긴급 받으시면 요양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장기요양도 같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도들 기초연금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신청하면 다른 것도 같이 챙겨야 하는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시면 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거동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와서 신청 도와드리는데 국번 없이 1355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듣고도 정작 중요한 걸 놓치면 소용없는데요.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 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아야 받습니다. 둘째, 금융재산 2천만원 넘으면 환산율이 확 올라가니까 신청 전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부부 동시수급 시 각자 20% 감액되어서 각각 27만 4천원씩만 받는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으면 아주 불리합니다. 만 65세 생일 지나서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 지급이 안 되는데 한 달만 늦어도 34만원 날아가고 3개월 늦으면 100만원 넘게 손해보는 겁니다. 금융재산도 지금 정리 안 하면 계속 환산율 높게 적용되어서 매달 받을 수 있는 분이 못 받게 됩니다. 1년이면 400만원 넘는 돈인데 지금 당장 50만원, 100만원만 정리하면 되는 걸 안 해서 계속 탈락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당장 할 행동은 2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됩니다. 본인 소득 인정액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나오는데 이거 안 해보고 무작정 신청하시면 탈락할 확률 높으니까 꼭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은행 통장 잔액 합쳐서 2천만원 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으면 지금 당장 일부 인출하거나 필요한 곳에 쓰셔야 하는데 신청하고 나서 조회 들어가면 늦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 하나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제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이든 생계급여든 주거급여든 다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하는데 이 개념 하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다른 제도 신청할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 오늘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다른 복지제도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빛나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